저 불빛들 속에서 나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열심히 살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어제까진 가족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강남에서 평범하게 살면 됐잖아. 1년 전까진 강남 집에서 살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다 망쳤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이지은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한 달에 25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은 겨울 추위에 갈라지고 발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퉁퉁 부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아침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서 아이들에게 먹이던 엄마였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 신뢰의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지은 씨는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그녀는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18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대치동의 아침 풍경.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지은 씨는 특별히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 성실한 남편, 따뜻한 집.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그녀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주전자에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아침마다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재훈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출근했습니다. 그는 위장이 약한 편이어서 찬물을 마시면 속이 불편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결혼 12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레몬물을 준비했습니다.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따뜻한 물에 짜 넣고 꿀 한 스푼을 넣는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레몬물을 준비하는 동안 밥솥 스위치를 올립니다. 어젯밤 미리 씻어둔 쌀이 하얀 김을 뿜으며 익어갑니다. 이지은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두부, 멸치, 김. 그녀는 매일 아침 4가지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영양 균형을 맞춘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시간이 좋아요. 바쁜 아침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이지은 씨가 과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했던 말입니다. 친구들은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 하며 웃었지만 이지은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침 식탁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의식의 장소였습니다. 7시가 되면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서연이는 3학년이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일어날 시간이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깨우고 이불을 정리해주고 학교 갈 준비를 도와줍니다. 민준이는 아침형 인간이라 금방 일어났지만 서연이는 늘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었죠. 엄마, 5분만 더요. 안 돼, 우리 공주님. 일어나서 엄마가 준비한 맛있는 아침 먹어야지. 이지은 씨는 서연이를 안아 일으켜 세우고 세수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는 서연이가 으악, 차가워 하며 소리를 지르면 이지은 씨는 웃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7시 30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재훈 씨는 넥타이를 매고 민준이와 서연이는 교복을 입은 채로, 이지은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평범하지만 완벽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식사가 시작됩니다. 재훈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며 아내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맛있네. 고마워, 여보. 짧은 말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민준이는 오늘 있을 수학 시험 이야기를 하고 서연이는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합니다. 재훈 씨는 회사에서 있었던 웃긴 일을 이야기하고 이지은 씨는 오늘 마트에서 할인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이 평범한 대화가 이 가족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끈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재훈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책가방을 챙깁니다. 이지은 씨는 현관 앞에서 가족을 배웅합니다. 재훈 씨에게는 양손을 잡아주며 조심해서 다녀와요 하고 아이들에게는 이마에 뽀뽀를 하며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하고 말합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이지은 씨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아침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내 가족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시작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합니다. 30평대 아파트지만 구석구석 정성껏 닦습니다. 특히 아이들 방은 더 신경 썼죠. 책상 위를 정리하고 책꽂이를 가지런히 하고 침대 시트를 빳빳하게 펴줍니다. 오전 11시쯤 되면 장을 보러 갑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대형마트.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장을 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생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골라 담습니다. 가격표를 보며 계산하고 할인 상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도 그녀의 미덕이었습니다. 이지은 씨, 오늘도 장 보러 오셨네요? 마트 직원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지은 씨는 단골이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삼겹살이 할인이라고 해서요. 맞아요. 오늘 아주 신선한 게 들어왔어요. 이런 짧은 대화도 그녀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습니다. 어젯밤 남은 반찬으로 혼자 밥을 먹죠. TV를 켜고 뉴스를 보거나 요리 프로그램을 봅니다. 가끔은 책을 읽기도 합니다. 이지은 씨는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었죠. 오후가 되면 아이들 학원 스케줄에 맞춰 움직입니다. 민준이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서연이는 피아노 학원과 미술학원. 이지은 씨는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갑니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준이 요즘 수학 성적 어때요? 그냥 중간 정도 해요. 우리 애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요. 에이, 그래도 우리 애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엄마들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이들 성적, 학원, 학교 이야기. 이지은 씨는 그 대화들이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엄마의 역할이니까요. 저녁 6시 다시 주방에 섭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손이 많이 가는 메뉴지만 가족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불고기를 양념하며 이지은 씨는 생각합니다. 재훈이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불고기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려나. 남편이 기분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이지은 씨였습니다. 12년 전 결혼할 때 그녀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생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재훈 씨가 퇴근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지은 씨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재훈 씨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가방을 받아들고 넥타이를 풀어줍니다. 응, 오늘 좀 힘들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그랬구나. 얼른 씻고 밥 먹어요.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했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재훈 씨가 샤워하는 동안 이지은 씨는 식탁을 차립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합니다. 수저를 놓고 물잔에 물을 따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시 네 식구가 모입니다.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웃습니다. 서연이가 피아노 학원에서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재훈 씨가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지은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 후 재훈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아이들은 숙제를 합니다. 이지은 씨는 다시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합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입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엄마, 오늘 책 읽어줘요. 서연이가 졸으면 이지은 씨는 동화책을 집어듭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안 서연이의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민준이는 이제 커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민준아, 잘 자.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아들. 아이들이 잠든 후 이지은 씨는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거실에서는 재훈 씨가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옆에 앉아 재훈 씨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아, 고마워.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커피 타줄까요? 아니, 괜찮아. 당신도 피곤할 텐데 먼저 자. 나는 괜찮아요. 당신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지은 씨는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재훈 씨가 일하는 동안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는 동행.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습니다. 밤 11시쯤 재훈 씨가 노트북을 덮습니다. 자, 이제 잘까?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우면 재훈 씨가 이지은 씨의 손을 꼭 잡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티는 거 알지?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짧은 대화 후 두 사람은 잠에 듭니다. 이것이 이지은 씨의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이지은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오후 3시. 그녀는 아메리카노 한 잔과 책 한 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뒤돌아보니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백을 들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카페가 붐비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 자리에 앉으려는지 이지은 씨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해요. 저는 403동에 사는 박미숙이에요. 얼굴은 봤는데 인사는 못 나눴네요. 아, 네. 저는 405동 이지은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동네 엄마들의 대화였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학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이지은 씨는 박미숙이라는 여성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친절했고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 아이들 둘이에요? 네, 초등학생 2명이요. 우리 애도 초등학생이에요. 학원은 어디 보내세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이지은 씨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지? 하지만 그 경보음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친절한 이웃이려니 생각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박미숙이 의도적으로 만남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트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박미숙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고 이지은 씨도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미숙이 점심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지은 씨, 우리 점심 한번 같이 먹어요. 맛있는 일식집 알아요. 이지은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뻤으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박미숙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의사이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으며 최근에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지은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주부일 뿐이고 재테크 같은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지은 씨는 재테크 안 해요?
저는 잘 몰라요. 남편이 적금이랑 청약 같은 거 들어놨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주부들도 재테크를 해야 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낮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집에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은행에 넣어두면 연 2%도 안 되는 이자밖에 안 붙었습니다. 연 100만 원. 한 달에 8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박미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이지은 씨, 저 요즘 괜찮은 투자를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투자요? 암호화폐 관련 투자인데. 아, 근데 이거 사기 같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보고 있어서 확실해요. 이지은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암호화폐.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였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사기. 부정적인 단어들이 함께 떠올랐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아, 괜찮아요. 억지로 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좋아서 하는 거고 이지은 씨가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리려고요. 박미숙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의심을 사니까 적당히 호기심만 자극하고 물러나는 것. 이지은 씨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이지은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암호화폐 투자 어떻게 생각해요? 재훈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 위험하지 않을까?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그렇긴 한데 알고 보면 괜찮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왜? 누가 투자하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지은 씨는 박미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반대할 것 같아서 혹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 순간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숨기는 것부터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박미숙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지은 씨, 커피 한 잔 해요. 카페에서 만난 박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앱 화면이었는데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325만 원. 메모 투자 수익금. 이게 이번 달 수익이에요. 3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325만 원을 번 거예요. 이지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10% 수익률. 한 달 만에. 그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내가 가진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가능해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파이 프로토콜이라서. 설명하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은행처럼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가는 곳이 없어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이지은 씨는 박미숙의 설명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블록체인, 디파이, 프로토콜. 모두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복잡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이면 진짜일 거야.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아요? 물론 투자니까 100% 안전하다고는 못하죠. 하지만 저도 벌써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매달 정확하게 10%씩 들어와요. 박미숙은 다른 달의 입금 내역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매달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요. 얼마든 괜찮아요. 5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먼저 해보고 좋으면 늘리면 되죠. 500만 원. 이지은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의 여유자금 중 500만 원이라면 설령 잃어도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작은 금액으로 해보고 정말 수익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확실하면 남편한테 말하고 더 투자하면 되지.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박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근데 이지은 씨 확실히 결정한 거 맞죠? 저는 억지로 권유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손해봤다고 제 탓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미숙 씨 탓 절대 안 해요. 그날 저녁
이지은 씨는 집에서 투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박미숙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니 그럴듯한 웹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안심했습니다.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일까 불안일까? 둘 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재훈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남편한테 말했어야 하나? 아니야. 일단 수익 나오면 그때 말하면 되지. 옆에서 재훈 씨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은 씨와 재훈 씨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이 작은 비밀이 나중에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질지. 정확히 30일 후 5월 15일 오전 10시 23분 이지은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 토마토를 담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죠. 모 은행 입금 50만 원 투자 수익금. 이지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토마토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50만 원. 정확히 10%의 수익. 박미숙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진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KC글로벌. 그녀는 황급히 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 씨, 돈 들어왔어요. 그러게요? 매달 15일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축하해요, 이지은 씨. 전화를 끊은 이지은 씨는 마트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0만 원. 남편이 한 달 동안 야근하고 주말 근무해서 받는 월급의 일부만큼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500만 원을 보내기만 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50만 원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욕심. 더 벌 수 있다는 욕심이 그녀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50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아니 1억을 투자하면 1천만 원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복리로 재투자하면 얼마나 빨리 돈이 불어날까? 1년이면 얼마, 2년이면 얼마.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녀는 황홀했습니다. 장을 대충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지은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5천만 원, 월 수익률 10%, 재투자 매달 수익금 전액 재투자, 1개월 후 5,500만 원, 2개월 후 6,050만 원, 3개월 후 6,655만 원, 6개월 후 8,857만 원, 1년 후 1억 5,700만 원. 이지은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만에 5천만 원이 1억 5,700만 원이 된다고? 1억 원이 넘는 수익?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통장에 찍힌 50만 원은 현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지은 씨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추가로 투자하자. 많이. 그날 저녁 재훈 씨가 퇴근했을 때 이지은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재훈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만들었죠. 재훈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갈비찜까지 했네? 그냥. 당신 요즘 회사에서 고생 많으니까. 고마워, 여보. 식사 후 재훈 씨가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유자금 지금 얼마 있어요?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있을 거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돈 당분간 쓸 일 없죠? 당분간은 없을 거야.
급한 일 있어? 아니, 없어요. 이지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첫 번째 거짓말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하게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그때 남편한테 말하자. 깜짝 선물로. 다음 날 이지은 씨는 박미숙을 만났습니다. 미숙 씨, 저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요. 얼마나? 2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좋아요. 그럼 총 3,5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다음 달엔 350만 원 수익 나와요. 350만 원. 이지은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이면 재훈 씨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더 많이 쓸 수 있고 명품 하나쯤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박미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은 씨, 사실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요? VIP 회원이 있어요.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하면 VIP가 되는데 수익률이 15%로 올라가요. 15%. 이지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억 원이요? 네. 그리고 VIP 회원은 다른 사람 추천하면 추천 보너스도 받아요. 추천한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5%를요. 이지은 씨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억 원 투자하면 월 1,500만 원. 추천 보너스까지 하면 더 많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부족해서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대출이요? 이지은 씨, 생각해봐요. 월 15% 수익 나오는데 대출 이자가 월 3%라고 해봐요. 그럼 실제 수익은 12%잖아요. 1억 원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한 달에 1,200만 원씩 순수익이에요. 대출 이자 빼고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주저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과 빌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좀 무섭네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지은 씨, 진짜 기회는 한순간이에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박미숙의 말이 이지은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1억 원, 15%, 1,500만 원, 1년이면 1억 8천만 원. 다음 날 아침 이지은 씨는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그녀는 남편 몰래 제2금융권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9%, 월 이자는 약 37만 원. 이지은 씨는 계산했습니다. 월 1,500만 원 수익에서 37만 원 이자 내고도 1,460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해야 해. 이건 기회야. 이지은 씨는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 1억 원. 그녀는 이제 VIP 회원이 되었습니다. 6월 15일, 통장에 1,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1,500만 원. 평생 한 달에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환희에 젖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건 진짜야. 나는 천재야. 그날부터 이지은 씨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앱을 열어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앱을 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아이들을 재우다가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돈에 중독되고, 수익에 중독되고, 숫자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 많이 보내? 응? 아, 엄마들이랑 카톡하는 거야. 그래. 너무 빠지지는 마. 알았어. 이지은 씨는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남편한테 말할 거야.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7월이 되었습니다. 박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이지은 씨 주변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글쎄요. 왜요? 추천 보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이지은 씨가 누구 추천해서 그 사람이 3천만 원 투자하면 이지은 씨는 150만 원 받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 돈. 이지은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볼까? 같은 아파트 엄마들? 학원에서 만난 엄마들? 그날 오후 이지은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김수진 씨는 40대 중반의 주부로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요즘 재테크 같은 거 해요? 아니 별로. 은행 적금 정도? 왜? 사실은.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선택을 했는지. 진짜요? 한 달에 15%씩? 네, 진짜예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벌써 2달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로 돈은 들어와요. 김수진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자신도 처음 박미숙에게 들었을 때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지은 씨는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김수진 씨, 최은영 씨, 정혜림 씨, 학원 엄마들, 동창회 친구들, 총 12명이 이지은 씨의 추천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평균 3천만 원씩 투자했으니 이지은 씨가 받은 추천 보너스는 총 1,800만 원. 그녀는 황홀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1,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8월, 이지은 씨는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루이비통 네버풀 100,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평생 명품을 사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거 뭐야? 재훈 씨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세일해서 샀어. 생각보다 싸게 샀어. 그래도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당신도 열심히 벌잖아요. 이지은 씨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투자 수익으로. 남편 돈 쓴 것도 아니고. 9월, 이지은 씨의 통장 잔고는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금 1억 원,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 추천 보너스까지 합쳐서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2억 원이라니.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1년만 더 하면 5억, 2년 하면 10억.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고 노후 걱정 없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품이라는 것을, 곧 터질 풍선이라는 것을, 달콤한 꿈이 곧 악몽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36분 이지은 씨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신나서 뛰어다니고 재훈 씨는 차 키를 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투자자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앱 접속이 안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이지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급히 앱을 열어봤습니다. 로딩 화면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결과. 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요. 서버 오류인가요?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지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일시적인 문제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안 가? 재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가자. 이지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에 있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앱 생각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운영자한테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은 씨는 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 씨, 앱 접속이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좀 어지러워서 그래. 잠깐 쉴까?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계속하자. 이지은 씨는 애써 웃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온통 투자금 생각뿐이었습니다. 2억 원.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1억 원. 모두 사라진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지은 씨는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지은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이 떨리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2억 원이 날아갔어. 그중 1억 원은 대출받은 돈이야. 갚아야 해. 어떻게 갚지? 다음날 일요일, 이지은 씨는 박미숙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403동 15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 없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 씨, 저 이지은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거기 사시던 분들 이사 갔어요. 네? 언제요? 일주일 전쯤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밤중에. 이지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사라졌다. 계획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비실로 내려가 물어봤습니다. 403동 1502호 사시던 박미숙 씨 연락처 아세요? 아, 거기요? 이사 가셨는데. 연락처는 저희도 몰라요. 전세로 사신 분이라. 이지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2억 원을 날렸다고? 1억 원은 대출받은 거라고? 매달 이자 90만 원 넘게 갚아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이지은 씨는 어떻게든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재훈 씨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이지은 씨는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추천했던 김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앱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안 돼요. 뭐라고요? 지은 씨가 안 된다고? 그럼 이거 사기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지은 씨가 추천했잖아요. 저 3천만 원 넣었어요. 제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김수진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연이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은영 씨, 정혜림 씨, 학원 엄마들. 모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추천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책임져라. 이지은 씨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저녁, 재훈 씨가 퇴근했을 때 이지은 씨는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엌은 정리되지 않았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이래? 재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이지은 씨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 투자를 했어. 그런데? 투자? 무슨 투자? 이지은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박미숙을 만난 것, 처음 500만 원을 투자한 것,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한 것,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재훈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 그 다음은 분노, 마지막은 절망. 도대체 정신이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훈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1억을 대출받아?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1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재훈 씨는 소리쳤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미안해. 이지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재훈 씨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어리석었어. 정말 어리석었어. 이지은 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2억 원, 1억 원, 대출금, 이자 90만 원. 다음날 아침 재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를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학교에 갔습니다. 점심때쯤 재훈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얼마야? 빚이. 대출금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겠대요. 저한테 책임을 물겠대요. 얼마? 총 3억 6천만 원. 재훈 씨가 비틀거렸습니다. 4억 1천만 원. 대출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그의 연봉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끝났구나. 재훈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재훈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지은 씨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8월, 채권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출받은 제2금융권에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즉시 입금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지은 씨가 추천했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김수진 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지은 씨, 나와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 3천만 원. 당장 내놔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김수진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9월,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김수진 씨를 포함한 4명이 이지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이지은 씨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그녀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피고는 추천 보너스를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사기 조직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속았어요. 그렇다면 왜 추천 보너스를 받았습니까?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을요. 이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은 씨는 재훈 씨에게 판결 결과를 말했습니다. 1억 8천, 대출금 5천과 합치면 2억 3천만 원.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해.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해. 여보, 다른 방법이 없어. 이지은 씨는 울었습니다. 이 집은 그들이 신혼 때부터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10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30억이었지만 급하게 팔아야 했기 때문에 23억에 팔렸습니다. 7억을 손해본 것입니다. 23억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배상금 1억 8천만 원, 합 2억 3천, 남은 돈은 20억 7천만 원. 하지만 여기서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제하니 실제 손에 쥔 돈은 19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전세 2억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남은 돈 17억 5천만 원.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다른 채권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금으로 5억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12월, 손에 남은 돈은 12억 5천만 원.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아이들 교육비,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네. 정말 미안해요. 재훈 씨와 이지은 씨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재훈 씨는 이지은 씨를 용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말수가 줄었고 서연이는 자주 울었습니다. 학원을 모두 그만둬야 했고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변화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이지은 씨 가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좁고 낡은 전세 아파트. 예전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내가 뭘 용서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는데?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재훈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싸울 때마다,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월, 이지은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재훈 씨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고 아이들의 슬픈 얼굴을 봐야 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떠나야 해. 이 가족에게서. 내가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아.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현금 2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역사 의자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가족들 모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그녀는 역 주변을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모르는 곳. 부산역 근처 쪽방촌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힘없이 걷는 사람들. 이지은 씨는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월세 30만 원대 방 있나요? 고시원이면 있는데 35만 원이에요.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주인을 따라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 어둡고 축축한 공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작은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창문도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여기 할게요.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 선불로 받아요. 이지은 씨는 85만 원을 건넸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15만 원.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니 금방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샌 자국이 얼룩덜룩했습니다. 강남 30억짜리 아파트에서 부산 35만 원짜리 고시원까지 1년 만에 이지은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절망적인 웃음.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청소일.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9,620원. 하루 8시간이면 76,960원. 한 달이면 약 200만 원. 첫 출근 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담배를 사는 사람, 술을 사는 사람, 컵라면을 사는 사람. 어서 오세요. 이지은 씨는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가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없는 시간. 이지은 씨는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전원을 켜볼까? 아니, 안 돼. 추적당할 수 있어. 그녀는 핸드폰을 서울에 두고 왔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서연이는 엄마를 찾고 있을까? 재훈이는? 그는 안도하고 있을까? 문제 많은 아내가 드디어 사라졌구나 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은 씨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근무가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6시.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가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불행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8시간 동안 서 있었으니까요.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족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어디 갔어요? 하고 우는 모습. 서연이가 엄마 보고 싶어요 하고 울부짖는 모습. 재훈이가 당신 때문에 하고 비난하는 모습.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지은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특별한 야망도 없었고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한 달에 10%라는 달콤한 제한, 실제로 입금된 50만 원, 점점 커지는 욕심. 그 욕심이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하지? 박미숙? 사기꾼들? 아니야. 결국은 나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내가 선택했어.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은 씨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공용 화장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1년 전에 나는 어디로 갔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에게? 둘 다였습니다. 42일째 되던 날, 이지은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조용한 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지은 씨 아닙니까? 이지은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찾아냈구나. 그들이 나를 찾아냈어. 네. 제가 이지은입니다. 가족분들이 실종 신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찾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분들이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가족을 망쳤어요. 제가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말에 이지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23억 원을 모두 잃었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돌아가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경찰 생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이지은 씨를 설득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그리고 마침내 이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경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도망쳤던 곳에서 현실로. 저녁 7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 이지은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이지은 씨는 남편이 품에서 울었습니다. 42일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정말. 알아. 이제 괜찮아. 함께 해결하자.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민준이와 서연이가 이지은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우리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떠나면 안 돼요. 약속해요. 응. 약속할게. 다시는 안 떠날게.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짜장면 배달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빚은 천천히 갚으면 돼. 우리가 함께 일하면 갚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나 일할게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같이 하자. 나 혼자, 당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줄게요. 저 이제 중학생인데 신문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민준아. 넌 공부해. 엄마 아빠가 할게.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날 밤 이지은 씨와 재훈 씨는 오랜만에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명예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이지은 씨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시급 12,000원. 한 달에 250만 원을 법니다. 재훈 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한 달에 추가로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버는 돈은 한 달에 총 450만 원. 여기서 생활비 200만 원을 제하면 2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은 8억 5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씩 갚으면 28년이 걸립니다. 이지은 씨가 67세, 재훈 씨가 70세가 되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향합니다. 힘들지만 버팁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민준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성적은 예전만큼 좋지 않지만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5학년. 피아노를 그만뒀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밝은 아이입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집 근처 공원에 나왔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산책. 하지만 행복합니다. 엄마 저거 봐. 비둘기다.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좋아합니다. 그러네 우리 공주. 이지은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웃습니다. 민준이는 축구공을 차고 재훈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지은 씨가 옆에 앉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30억짜리 아파트에 살 때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재훈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돈은 없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함께할 가족은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박미숙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이지은 씨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가족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이지은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의, 우리 친구의,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 달에 10% 수익이라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정말 안전해요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지은 씨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눈물을, 그녀의 후회를, 그녀가 잃은 것들을.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자존감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쉬운 돈은 없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덜 속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